네, 안녕하십니까. 에트리 박상길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태풍도 불고 하니까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를 좀 기원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표준 기반의 양자암호 통신 신뢰 노드 및 QSN 연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앞번에 김정윤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보시면 ITU-T나 ETSI, 그다음에 뭐 IRTF 여러 가지 표준들 기관들에서 이렇게 표준이 나와 있거나 드래프트가 나와 있거나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할 거고요. 양자암호 통신 테스트베드는 현재는 이제 2020년부터 NI에서 계획되어 추진되었던 양자암호 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서울, 수원, 판교 링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원부터 천안, 대전까지가 SK에서 구축한 구간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판교, 이천, 진천, 청주, 대전 이 구간이 KT의 양자암호 통신 솔루션이 도입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첫 해에 모든 망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첫 해에는 서울, 수원, 판교 링을 SK에서 구축을 했었고 KT 같은 경우에는 대전, 청주, 진천 이 구간에 QKD 관련 솔루션들을 도입을 했었고요. 2000년도에는 이제 수원, 천안, 대전 구축을 하게 됐고 KT는 그 위쪽에 있는 진천, 이천, 판교 이 구간을 구축을 해서 8자의 양자암호 통신 테스트베드 망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해 이제 2021년, 2000년도죠. 2000년도 때 이제 이 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종 솔루션 간에 어떻게 하면 키를 공유를 하고 서비스를 올려서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2021년에 판교 지점에 QSN 컨트롤러를 설치를 하게 됐고 QSN 오케스트레이터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수행 가능한 프로토타입 형태로 2021년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곳에서 시험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오픈 QKD하고 연계해서 020 문서가 이제 표준으로 제한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림은 에트리에서는 주로 KT 솔루션을 검증을 했었고요.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TTA에서는 SK 영역에 대해서 솔루션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대전 지역에 위치한 대전 코렌팝에 위치했던 왼쪽에 KT향 장비, 그다음에 IDQ향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SK향입니다. SK향 장비가 설치된 이 망이 연결되어 있고요. 두 렉 간에는 일반적인 레거시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양자 채널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적용되었던 이제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 실제 전송 장비에 암호 모듈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암호 모듈은 LEA 알고리즘이 탑재됐고요. 모든 망에는 우리넷의 OPN 3000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SKT는 이제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암호 통신을 한 거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이버에서 인크립터 장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입력 소스가 있으면 입력 들어온 그 광통신에 대해서 암호화, LEA 알고리즘을 암호화를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주는, 그러니까 포트가 좀 줄어드는 단점은 존재하겠지만 하드웨어를 통해서 암호화가 진행이 됐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청 이 아래쪽은 이제 그 NIA가 국내에 개발되는 솔루션이 KT, SKT 외에 다른 솔루션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솔루션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논산부터 대전 이남 지역으로 우리는 OPN 장비를 전부 설치를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QKD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면 해당하는 구간에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라고 제시를 했던 구간입니다. 제가 그림에서는 PQC 영역은 좀 삭제를 했고요. NIA는 그 부분까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되었던 장비군들이 나오는데요. QKD의 장비군들, KMS, 인크립터, 그다음에 전송 장비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김정윤 박사님이 설명하셨던 그 표준들 중에서 주로 이 QKDN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연동 관점에서 볼 때는 엣지 004, 그다음에 014, 015, 018, 020 이 문서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004와 014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QKD가 양자키를 생성을 해서 양자키를 위로 올려 보내주는데
그 표준 문서에서는 아마 QKD하고 QKMS를 단일 노드 같은 노드로 봐가지고 그 간에는 인터페이스가 없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014 표준 위에 KMS가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 표준에 따라서 동일하게 014 표준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KMS는 위쪽 운영 서비스한테 키를 전달할 때 004 또는 014 표준 확장 버전을 가지고 양자암호 키를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솔루션별로 SDN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SDN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SDN 컨트롤러는 하단부에 존재하는 QKD나 QKMS 그다음에 전송 장비에 대해서 015 기반으로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레거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SDN 컨트롤러 윗단에 이제 뒤쪽 보면 또 나올 텐데 SDN 오케스트라를 통해 가지고 각 솔루션 벤더별 QSDN망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그 망 간에 서로 연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QKD 018 표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연동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 지금 보시면 그 왼쪽이 이제 SK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KT 향 보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지금 이 접점 구간이 있습니다. 뭘로 포인트를 해야 잘 모르겠는데, 예, 접점 구간 지금 그 가운데 박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SK 향의 그 렉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 그 부분과 KT 향의 장비가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L2 통신은 연계가 되어 있고요. QKD가 서로 이제 양자암호 키를 생성해서 전달하는 퀀텀 채널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실제적으로는 QKD 간에는 양자 키를 서로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레거시 통신으로 올라와서 그 KMS 간에 이 키를 서로 공유를 할 건데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키를 공유할 건지 그 다음에 이종 통신사의 구성된 망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QSDN 오케스트라를 통해 가지고 오케스트라의 018 표준을 가지고 각 사의 SDN 컨트롤러하고 연결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제어 및 관리 이런 프로토콜에 의해서 기능들이 수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SDN 컨트롤러는 QKD 015 표준을 통해 가지고 SDN 그러니까 이게 명칭은 SDN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QSDN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퀀텀 SDN 컨트롤러가 있고 얘를 통해 가지고 밑에 존재하는 QKD나 QKMS 그리고 여기에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인크립트까지도 제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의 솔루션들은 QKD 015로 통해서 제어가 되고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SDN 오케스트레이터가 이제 양자암호 키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공유해 주세요라는 커맨드를 내린다면 그 같은 솔루션끼리는 사실은 그 015 표준에 올라가 있고 아래에 존재하는 그 트러스티드 노드끼리 키 릴레이하는 인터페이스 표준에 따라서 서로 키가 공유가 될 수 있는데 이종 솔루션 간에는 관련된 정보를 알 수도 없고 포맷도 다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 관련된 내용의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그를 토대로 QKD 020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014에 쓰였던 그 스트럭처를 약간 리비전 해가지고 이 패스키라는 개념을 도입을 시켰고요.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키를 공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ITUT에서 이제 QKDN 아키텍처에 대해서 명시한 부분이고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 응용 서비스는 윗단으로 지금 올려지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QKD 노드 A, 그 다음에 중간에 실내 노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 QKD 노드 B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림에서 보시면 QKD 노드 A하고 중간에 실내 노드 주황색 TX-RX인가 앨리스 QKD 밥, QKD 앨리스 간에 서로 양자 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QKD 박스 간에 또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시그널은 그 QK 퀀텀 레이어 상에서 그 QKD끼리 페어끼리 엔드 투 엔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시그널들은 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제 이 양자 QKD가 이렇게 보안 영역에 쓰여 있던 장점은 뭐냐면 뭐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발표를 하셨겠지만 뭐 중첩성, 복제 불가성, 불가역성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 특징으로 한다면 누군가가 중간에 양자 시그널을 탈취를 하려고 한다면 그 물리적인 가변적인 값에 의해서 QBR 값이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키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새로운 키를 다시 적용하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청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할 수 있고 그거를 회피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퀀텀 체인에 사용되는 QKD 키, 양자 암호 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한계점은 뭐냐면 엔드 투 엔드로 보낼 수 있는 거리. 저희가 시험을 할 때는 100km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키가 전달되는 것을 이제 3000도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 그 이상 거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다 커버하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존에 쓰였던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암호 키가 QK 퀀텀 레이어에서 키 매니지먼트 레이어로 올라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키 아이디 그다음에 실제 암호에 쓰여진 양자 암호 키가 그 안전한 영역에서 IT 영역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부분을 얼마나 보안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쓸 것인지 양자 암호 키가 올라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위쪽에서는 양자 암호 키는 그 시스템만 알아야지 외부적으로 이렇게 로그를 찍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이제 보안성 있게 관리하고 보안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저희 쪽 과제에서는 이 왼쪽 네모 박스까지는 구현이 완료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오른쪽 박스에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각각의 망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네트워크입니다. 관리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는 아니고 직접 붙어가지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후에 이제 내년까지는 이제 이 부분도 더 반영을 해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신뢰노드 기반 양자 암호 키 전달에 대해서 이제 이 해당하는 그림은 도시바에서 제시한 그림인데요. 앞에 김정현 박사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세세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번호를 따라가시면 현재 상태를 응용 서비스가 QKMS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를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get key에서 나한테 키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키를 받아서 사이트 X하고 사이트 Z가 있으면 이 간에는 이종 신뢰 노드 간에 서로 키를 전달을 해서 보내주는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양쪽 종단에서는 응용 서비스에 적용될 양자 암호 키를 동일한 키를 갖게 됩니다. 동일한 키를 4번 메소드에 의해서 올려지게 되는 거고요. 양쪽이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키 아이디와 함께 양자 암호 키가 올려지게 되고 그 키 아이디가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양자 암호 통신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 신뢰노드 영역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QKD-A, QKD-B를 그려놨습니다. 지금 QKD 플러스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QKD하고 KMS가 원박스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럴 때 지금 노드 A에서 양자 암호 키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고 녹색 동그라미가 있죠. 2개를 만들었으면 실제 노드 A에서 노드 C로 보낼 양자 암호 키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그 키를 보낼 때 OTP 성격으로 양자 암호 키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만들어진 녹색 양자 암호 키를 이용해서 OTP 형태로 암호화를 해가지고 QKD 플러스 A에서 노드 B에 있는 QKD로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그 녹색과 파란색 QKD 간에는 양자 채널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KMS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파란색 키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파란색 QKD는 그 이제 전달할 키를 받았고요. 그 상황에서 겨자색 동그라미 또 키를 생성을 해서 그 키를 이용해서 OTP 성격으로 암호화를 해서 노드 C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노드 A에서 생성됐던 그 파란색 양자 암호 키가 노드 C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는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인크립터 위쪽에 있는 인크립터에게 양자 암호 키 A가 서로 공급이 되고 키 아이디가 공급이 되면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그 절차에 의해서
그 해당하는 키 아이디가 서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단 간에 확인한 후에 암호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대전, 청주, 진천 구간에 저희가 설치했던 장비 구조가 되겠고요. 대전, 청주는 48km, 청주, 진천은 32.8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2020년 첫 해에 개발했기 때문에 국내 개발사가 첫 해에 개발을 해서 이렇게까지 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했을 때 이제 50km 이내에서 양자 암호키를 안정적으로 생성해서 72시간 이상 시험을 했을 때 오류 없이 잘 전달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중간에 보이는 박스 부분은 이제 OTDR 계측기를 통해 가지고 이 거리를 찍었을 때 중간에 릴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잡음원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비를 보시면 대전, 청주, 진천이 있으면요, 대전에는 QKD-A가 하나가 있을 거고 청주에는 QKD-A와 QKD-B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천에는 QKD-B가 존재를 해가지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종 간의 양자 키를 전달을 하려면 필요한 기술은 뭐가 있냐면, 기존에 이제 그 동종 간에는 이제 014 표준을 통해서 KMS 레벨에서 키 전달이 가능합니다. 키 릴레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가능한데, 이종 솔루션 간에서 할 때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015, 018, 그 다음에 020 이 세 가지 표준이 적용이 되어야지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015 표준 같은 경우에는 마드리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스페인에서 이 QSDN을 처음 가지고 도입을 시켰는데, 일반적인 이 QKD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SDN 개념을 도입을 시킨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마드리드 네트워크를 개발했던 디에고 로페스라는 그 체어맨이 있는데, 그분이 기존에는 SDN 포럼 그쪽에서 이제 NFV 워킹 그룹에서 의장하셨던 분이고요.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CTO로 활동을 하면서 이 QSDN 쪽에다가, 그러니까 QKDN 쪽에다가 SDN 개념을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쪽에서 중앙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인터페이스라든지 메소드를 정의를 하게 되겠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도메인 A가 있고 도메인 B가 있으면, 저희 쪽은 아직은 이게 마무리를 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SDN 컨트롤러는 QSDN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TSDN 컨트롤러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OTN 영역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TSN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이종 간에도 인용이 되는 것을 이미 뭐 TTA 여러 상황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고요. QSDN 컨트롤러가 있고, 예, TSDN 컨트롤을 서로 연동을 할 수 있는 SDN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직은 오른쪽까지는 저희가 구현을 해서 하진 않았고요. 오른쪽까지 하는 부분들은 현재 국내 표준을 SDN 포럼에다 제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쪽까지 한번 저희들이 태클을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SDN과 QKD 연동 기술의 통합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그 팔자 그림에서 계속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이 연동 부분은 지금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실제 장비는 SKT의 QSDN 오케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KT의 SDN 컨트롤러, 그 다음에 IDQ, 그러니까 SK도 사실은 컨트롤러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저쪽 부분은 사실은 015가 적용된 건 아니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오케스트레이터하고 그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그 장비 간에는 QKD 018 표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KT 솔루션 영역에 속한 그 노드에 대해서는 015를 통해서 제어가 되었고요. SK향에 있는 쪽에 대해서는 015까지 적용이 되지 않았고, 자체 프로토콜에 의해서 API가 제어되었던 것들 형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IDQ라든지 이쪽 업체들이 표준에 따라서 추가적인 구현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이제 키를 공유를 한다면 사실은 수원에서 키를 요구를 해서
수원 천안 간에 보통 키를 요구를 하면 짧은 길로 요구를 하겠죠. 수원에 천안으로 다이렉트. 그런데 만약에 퀀텀 채널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한 바퀴 삥 돌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해서 대비하는 경우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SK하고 KT 간에 서로 운용 서비스를 연계해야 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진천까지 터널을 뚫는다. 암호통신. 그럴 때는 서로 키를 공유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015, 018, 020 이런 것들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라고 많이 적긴 했는데요. 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21년 11월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처음 하다 보니 오픈 QKD라고 유럽에서 진행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오픈 QKD에 이제 IDQ가 포함되어 있어서 IDQ하고 도시바가 스트럭처를 정리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그 프로시저까지 가지고 오지는 않고 해당 스트럭처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내부적인 결론 사항은 엣지에서 정의한 014 인터페이스를 좀 확장하자. KMS 레벨로 서로 키를 공유하는 것들이 동종 간에 이미 구현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이종 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밴더 A 네트워크 QKMS A끼리는 서로 키를 전달하는 게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구현되어 있습니다. 014 기반으로 되어 있고 키 릴레이 기능들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에서 외부에서 SDN 요청이 왔을 때 키 릴레이 부분을 이제 패스키 부분으로 스트럭처를 바꿔가지고 추가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재정의를 했고요. 이 재정의한 부분이 현재 나와 있는 020하고 어떻게 매핑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구현될 때는 리비전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KD 네트워크는 대부분이 이 REST API 기반으로 연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ST API로 한다는 말은 다시 하면 그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판스를 받는 이런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TLS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TLS 버전 1.2 또는 1.3 암호 만족도를 갖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연 보안요구사항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좀 더 특화를 시켜서 검증 피라모 모듈에서 정의한 이미 검증된 모듈에서 제공하는 TLS 통신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표준 쪽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이 TLS 통신하는 이 영역에다가 기존에 쓰였던 암호 알고리즘이나 이 외에 PQC에서 적용되어 있던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나와서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020 표준이 엣지 쪽에 제한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거를 보시면 이건 이제 020 표준을 제한을 하면서 IDQ가 제출했던 문서인데요. 실내노드로 동작하는 KMS 간에서 키를 전달할 때 이 기존의 키 릴레이 기능 외에 수평적인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실제 키는 QKD가 서로 키를 만들고 그 키를 공유하는 채널은 KMS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를 굳이 SDN 오케스트라까지 올려가지고 공유할 일은 없습니다. SDN 오케스트라나 그다음에 컨트롤러는 거기에 대한 경로 제어, 어디서부터 이게 필요한지, 어디 쪽에 쓰일 건지 이런 부분만 정의해서 전달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적인 키는 KMS 레벨에서 수평적인 구조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키 릴레이 기능의 확장판으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익스터널 키라는 용어를 정의를 했었고 표준에는 패스키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제 시험한 결과를 이 시험은 애트리 TTA가 같이 시험을 했고요. 이 동그라미가 있으면 거기에서 서울에 연결된 저 루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교, 수원, 천안, 대전 이 루프, 그다음에 판교, 이천, 진천, 청주 동그라미를 가지고 QSDN 망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시험을 했었고요. SK가 KT 망을 통해서 SK로 다시 받을 때 다시 보면 수원에서 천안 짧은 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행 돌리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원에서 판교를 거쳐서 이천, 진천, 청주, 대전, 천안 오는 경우, 그 다음
천안에서 대전 접점 구간이 위에 첫 번째 거는 판교였고 아래쪽은 접점 구간이 대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천안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키 공유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QS는 오케스트레이트에서 패스 명령을 내리고요. 전송 제어를 해서 수원부터 판교 접점 모드를 거쳐서 위로 동그라미를 거쳐서 천안에서 키를 받을 때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결과가 위의 내용이고요. 아래쪽은 반대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KT에서 SKT를 통한 다음에 KT에서 키를 받는 경우가 두 번째 이제 결과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천에서 진천이죠. 그러면은 짧은 거리가 70km 거리가 있지만 그 거리를 타지 않고 판교 접점 구간 이종간에 연동을 해서 동그라미 거쳐서 다시 진천까지 왔을 때 해당하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반대의 루프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판교하고 대전은 이종 솔루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판교에서 청주까지 이거는 굳이 이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KT가 이미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서비스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 이종간 연결할 필요가 없고요. 판교 대전을 제외한 시작점이나 그러니까 실제 양자암호 키를 받아서 암호해주는 구간이 수원에서 청주, 수원 이천 이런 식으로 판교 대전 구간을 제외한 접점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키 공유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가장 밑에 거는 이제 SK하고 이종 간에 서로 키를 공유해 가지고 양자암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 사실 이런 부분은 국가망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 민간 영역에서 이종 사업자 A, 사업자 B가 서로 뭐 키를 공유한 거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 뭔가를 인프라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또는 국가 간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현재는 이제 유로 QCI라는 프로젝트가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로 QCI라는 걸 만들었고 각각의 국가별로 뭐 헬라스 QCI, 뭐 프랑스 QCI 이런 형태. QCI는 퀀텀 크립토그래피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약자를 갖는데요. 각각의 나라에서 인프라를 만들고 양자암호 통신 인프라를 만들고 그러면은 그 인프라가 그 나라에서 끊어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양자암호 통신을 할 수 있는 키 교환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방금 소개해드린 015, 018, 020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현되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구축된 걸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냐면 유럽은 이제 EU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통합되어 있어서 뭐 여권이나 이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분 확인을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 뭐죠?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센터 이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런 소속 증빙을 뜬다든지 하면 사실은 이런 양자암호 키망이 만들어져 있으면 개인 정보에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는 이런 연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실제 빠르게 공유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페이지는 올해 5월달, 6월달인가요? 이게 표시가 됐을 텐데 SKT의 심동희 PL과 그다음에 뭐 김민영 매니저 이렇게 해서 논문을 제출했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은 SKT 관점에서 주로 위쪽 SN 오케스트레이터, SN 컨트롤러 그 간에 서로 주어지는 인터페이스, 스트럭처, 프로토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해당하는 논문을 보시면 제가 조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발표 자료 만들다 보니까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KT하고 협력을 해서 되어진 결과물입니다. SKT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